잘 지냈어요? 강의 들을 게 너무 많죠? 내가 생각해도 강의 들을 게 너무 많아서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녹음하는 저도 쉽진 않습니다. 혼자서 막 녹음을 하려니까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자, 오늘 시간에는 저희 몸통뼈하고 팔다리뼈 볼게요. 자, 먼저 몸통뼈 얘가 복장뼈예요. 그래서 복장뼈는 복장뼈 머리, 몸통, 그 다음에 칼돌기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책에는 어디서부터 보시냐면요. 144페이지부터 있고요. 복장뼈에 대한 이야기는 145페이지에 나와요. 네, 그래서 복장뼈 머리에는 복장뼈 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요. 복장뼈 자루라고 이제 저희는 하죠. 손잡이에요. 이렇게 칼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옆에 연골을 빼고 나면요. 저희가 그 약간 옛날에 그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데에서 사용하던 그 칼, 단검 같이 생겼죠. 그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가 이제 복장뼈 자루라고 되어 있고요. 손잡이 자루라고 보고요. 여기는 이제 몸통, 여기가 칼돌기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복장뼈 자루에는 거기 145페이지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페임이. 하나는 목 아래 페임, 하나는 빗장 페임 이렇게 돼 있어서요. 목 아래 페임은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뼈에서 만져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지시면 쏙 들어가는데 여기가 목 아래 페임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죠. 약간 넥타이 모양으로 생겼죠. 그 다음에 빗장뼈 페임에는 좀 이따 나올 빗장뼈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네, 이렇게 빗장뼈가 이렇게죠. 빗장뼈가 이렇게 붙을 거라서 빗장뼈 페임에는 빗장뼈가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장뼈 자루부터 시작해서 복장뼈 자루에는 갈비뼈 첫 번째 게 붙고요. 두 번째 거는 복장뼈 자루와 몸통에 같이 연결되어서 여기 선 살짝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거까지 복장뼈 자루 몸통에 붙어 있어요. 칼돌기는 요 밑에 여러분들 명치 끝이라고 하는 데 있죠. 어르신들이 명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위가 여러분들 이 칼돌기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얘는 좀 모형이라서 일자로 보이는데요. 거기 14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약간 구부러져 있어서요. 여기가 이루는 각이 복장뼈 각. 여러분 책에 나오는 루이스 앵글. 복장뼈 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너무 이렇게 꺾이면 새가슴처럼 앞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보통은 이 각도가 그렇게 넓지 않게 180도까지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한 160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는 각도는 따로 안 나와서 네. 그 다음에 칼돌기 있는 데가 이제 그 우리 명치 끝이라 그래서 랜드마크가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복부랑 이제 구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골로 되어 있고요. 이 연골에 갈비뼈가 각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몸통뼈예요. 자, 몸통뼈대고요. 그 다음에 팔 이음뼈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가 어깨뼈하고 그 다음 빗장뼈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깨뼈하고 빗장뼈 있는데요. 여기가 빗장뼈고요. 빗장뼈가 서로 연결돼요. 빗장뼈 페임, 복장뼈에 있는 빗장뼈 페임에 연결이 되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빗장뼈 연결되고요. 이 부분 뒤쪽에 같이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빗장뼈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져지실 거예요. 어깨에서 그 목 아래쪽에 양쪽에 빗장뼈가 복장뼈 페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여기 위쪽에 나가고 그 바로 아래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갈비뼈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어깨 146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빗장뼈 하고요.
같이 연결돼서 어깨뼈가 나옵니다. 자, 얘가 어깨뼈예요. 그래서 어깨뼈는요, 능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리돌기, 그 다음에 어깨 봉우리. 여기 보시면 부리돌기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봉우리. 이렇게 저희 147페이지에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게 더 나은가? 아,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는 게 더 낫겠다. 이게 이제 어깨뼈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큰 게 어깨 봉우리,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있는 게 부리돌기 이렇게 불러요. 얘는 약간 새 부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부리돌기고요. 얘가 어깨 봉우리예요. 그리고 어깨뼈 가시는 여러분 뒤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쪽 부분에서 만져지는 데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관절 오목이라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 봉우리가 이 끝에서 만져지는 딱딱한 뼈가 어깨 봉우리예요. 지금 이 뼈는요 왼쪽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 오목에 약간 이게 양쪽에 있으면 날개처럼 생겼겠죠. 제가 하나를 더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왼쪽이에요.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관절 오목이 깊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만 살짝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관절 오목이 살짝 들어가 있기는 하고요. 이 관절 오목에 위팔뼈에 머리가 같이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벌리고 닫고 벌림, 모음, 그 다음에 앞으로, 뒤로, 뱅글뱅글. 네, 이렇게 로테이션까지 가능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팔뼈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책에 위팔뼈가 148페이지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위팔뼈에 보시면 위팔뼈 머리가 있어서요. 머리가 좀 뭉툭한 게 아니라 그냥 원처럼 생겼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넙다리뼈 머리랑은 차이가 있죠. 넙다리뼈 머리는 머리가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완전히 구 모양인데요. 위팔뼈의 머리는 살짝만 도톰하게 이렇게 반원처럼 반달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절들이 있어서 얘들의 이제 다른 근육이나 인대들이 달라붙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보이죠. 이런 선들이 거기 보시면은 저희 그림에 선을 따로 설명해주지 않구나. 이런 데가 이제 나중에 성장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형태예요. 자, 밑으로 보시면요.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앞쪽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페임들이 있어서요. 잡뼈가 안에 달라붙는 거, 그 다음에 노뼈가 밑에 붙을 거. 이렇게 붙을 수 있게 위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구부러져서 완전히 꺾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팔꿈치 돌기 오목이라 그래서 완전히 안쪽으로 쏙 패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팔꿈치 돌기 오목은 잡뼈,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으로 연결되는 잡뼈가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부렸다가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자, 우리 팔의 운동이 구부릴 때 거의 90도까지 구부리지 못하죠. 이만큼 가서 90도인 것 같지만, 뭐 근육 때문에도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요. 이 오목이 있으니까 들어가다가 딱 여기서 걸려요.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팔이. 네, 이렇게 움직이고요. 뒤로 팔을 피면 일자로는 펴져요. 180도로 이렇게 펴지긴 하는데 더 뒤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팔 있는 대로 쭉 펴보세요 했지만 이 팔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진 않죠. 그게 이 오목이랑 그 다음에 페임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꿈치는 어디냐면요. 잡뼈의 이 돌기가 팔꿈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팔뼈는 팔꿈치를 연결하는 관절이기는 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댔을 때 닿는 부분은 아래팔뼈인 잡뼈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도르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책에 나오시는 제목을 보면. 자, 이게 이제 윗팔뼈고요. 자, 잡뼈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갈고리 모양으로 생겨서 팔꿈치 머리, 돌기처럼 나와 있는 팔꿈치 머리가 나중에 바닥에 닿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도르래 페인이 있어서 아까 이 도르래와 같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잡뼈죠. 그 다음에 이 끝에 나오는 이 돌기가요. 잡뼈의 끝에 나오는 돌기가 여러분들 새끼손가락 쪽에 여기 톡 튀어나오는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잡뼈의 끝에 나오는 돌기예요. 그러니까 붓돌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노뼈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노뼈는 관절을 이루긴 하는데요. 이 중간에 이렇게 붙게 되고요. 노뼈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안쪽에 뾰족하게 나오는 또 붓돌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뼈의 붓돌기는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있는 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가 노뼈의 붓돌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노뼈와 좌뼈는 이렇게 서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섬유 사이막이 있어서 뒤집어라 엎어라를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뒤틀렸다가 또 이렇게 뒤틀렸다가 이렇게 뒤틀렸다가 이렇게 뒤틀렸다가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같이 연결될 수 있게 거기 뼈 사이막, 섬유성 뼈 사이막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손가락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손이 얘가 이렇게 이건 또 오른손을 가져왔네. 미안해요. 자, 손가락은 이렇게 손목뼈. 그래서 손목뼈가 여러 개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끄럼 관절이었죠. 그러니까 돌리는 거 가능하고요. 구부리는 게 이게 완전히 여기랑 여기랑 닿지 않는 이유는 이 뼈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꺾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면서 오른쪽 왼쪽 돌아가고요. 앞쪽으로 뒤쪽으로는 뼈들이 서로 이렇게 미끌리고 이렇게 미끌리고 좌로 가고 좌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뼈들이고요. 자, 엄지손가락 뼈는 우리가 약간 안장관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손바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손목과 손바닥을 연결하는 엄지, 검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의 뼈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만지면 만져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뼈 이렇게 생겼죠.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2개의 뼈로 돼 있어요. 하나, 2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디 3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손가락뼈입니다. 이게 이제 팔이음뼈와 팔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이음뼈에 해당하는 거는 149페이지 보시면 다리 이음뼈는 체중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넙다리뼈가 붙고요. 그리고 골반과 장기가 같이 연결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다리 이음뼈예요.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이 이제 두덩뼈 쪽입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150페이지. 150페이지랑 151페이지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두덩뼈, 그 다음에 이쪽에 넓은 판때기처럼 생긴 게 엉덩뼈. 이게 엉덩뼈, 그 다음에 이쪽이 궁둥뼈예요. 그러면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닿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들으시죠? 앉았을 때 엉덩이 만져지는 뼈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둥뼈가 같이 바닥에 닿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 이게 이렇게 골반 앞쪽으로 닿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우리가 엉덩뼈가 있어요. 엉덩뼈는 여러분들이 엉덩이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이 엉덩이 전체를 넓게 만지고 있는 거고요. 이쪽 부분이 되게 거칠게 생겼죠. 이게 우리 엉치뼈하고 닿을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궁둥 페인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크게 큰 궁둥 페임이 있어서 이 큰 궁둥 페임은 엉덩뼈, 궁둥뼈, 두덩뼈 3개가 같이 모아서 하나의 페임을 만들고요. 이 페임에 넉다리뼈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돌기가 보시면 가시예요. 궁둥뼈 가시라서
이 가시가 양쪽으로 있으면 진짜 골반,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이 가시를 잘 통과해야만 실제 골반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 뼈가 이렇게 볼기뼈가 이렇게 생겼고요. 볼기뼈는 오른쪽, 왼쪽 하나씩이고요. 이 볼기뼈에 넙다리뼈가 붙을 거예요. 지금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거든요. 머리 부분과 넙다리뼈는 그 목이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큰 결절, 그레이터 트로칸터라는 큰 결절이 있는데 넙다리뼈의 머리랑 엉덩뼈, 저 볼기뼈의 큰 궁둥 페인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어깨뼈와 윗팔뼈가 만났을 때는 쏙 들어가는 느낌은 없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닿아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운동도 훨씬 자유롭고요. 근데 얘는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다리 쪽에 있는 큰 궁둥 페인과 넙다리뼈 머리는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쏙 들어가 있으니까 움직임은 거의 똑같이 팔처럼 되는데 많이 굳어서 잘 안 되는 거죠. 얘가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가 아무래도 위에서부터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내리 찍는 무게를 잘 지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넙다리뼈 보시면 넙다리뼈는 153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넙다리뼈는 머리랑 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돌기, 작은 돌기 이렇게 나뉘는데요. 넙다리뼈 목이 머리랑 이쪽 돌기 있는 몸통 있는 데보다 얇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 엉덩방아 찍거나 또는 다리에 무리가 갔을 때 이 넙다리뼈 목이 많이 부러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술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핀을 박죠. 그러니까 쇠를 박아서 두 개를 고정시키는 또는 이런 관절들은 나중에 인공관절로 대체가 가능한데 인공관절은 사실 한 10년 정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는 쭉 내려오시고 밑에 보시면요. 아까 윗팔뼈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윗팔뼈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그 관절면이 훨씬 윤기가 크고 복잡하지 않죠. 얘보다 얘도 이제 도르의 형태로 생기긴 했지만, 근데 얘는요, 뒤쪽을 보시면요, 페임이라는 게, 여기는 페임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페임이라는 게 없어요. 네, 페임이라는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어때요? 우리 팔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지만 다리는 뒤로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뒤쪽에는 페임이 없이 충분히 다리를 접을 수 있게 하고요. 앞쪽에 사실은 더 이상 다리가 일자로 펴지는 것 대신에 더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여기 페임이 있어야 되는데 페임 대신에 더 꺾이지 말라고 무릎뼈가 여기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다리가 연결됐다가 우리가 뒤로 다리를 접으면 이렇게 접히죠. 접혔다가 폈다가 접혔다 폈다 하는데 이렇게 더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에 무릎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뼈가 종자 씨앗처럼 생긴 무릎뼈가 요 앞에 존재를 하고요. 앞쪽을 이제 인대가 근육이 덮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관절 윤기하고 결국은 정강뼈가 이렇게 만날 거예요. 정강뼈에는 이렇게 페임이 생겼어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가운데 뾰족하게 되어서 어긋나지 않게.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뒤에 이제 관절 얘기할 때 나올 거긴 한데요. 인대가 서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놔요. 그래서 앞 십자인대, 뒤 십자인대에서 십자인대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을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을 해놓으니까 얘들이 다리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고 과하게 하이퍼 익스텐션 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무릎뼈가 붙어 있고요. 이 짝을 잘못 갖고 왔나 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강뼈는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여러분들 다리에 만져지시는 게 정강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종아리뼈예요. 종아리뼈는 요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154페이지 보면요. 종아리뼈는요. 이 정강뼈의 옆에 그냥 이렇게 끼쳐져 있는 거예요. 얘를 잘못 바꿨어. 얘는 또 얘를 바꿨네. 네.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넙다리뼈와 관절을 이루는 거는 정강뼈만 관절을 이룰 거고요. 종아리뼈는 부수적으로 사이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요. 네,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로 붙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밑에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안쪽이 안쪽 복사뼈, 바깥쪽이 바깥쪽 복사뼈. 여러분들이 톡 튀어나와 있는 두 개의 복사뼈는 만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넙다리뼈와 정강뼈, 종아리뼈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관절을 이루면 이렇게 관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뼈는 옆에만 그냥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무게를 지탱하는 거는 골반, 넙다리뼈, 그 다음에 정강뼈지 종아리뼈는 지탱하진 않아요. 무게를 지탱하진 않기 때문에 서거나 걷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나 얘가 부러지게 되면요. 밑에 발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발이 바깥쪽 복사뼈 있는 데가 계속 뼈가 움직이니까 불편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강뼈하고 발뼈. 정강뼈와 발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은 아까 손목뼈, 발목뼈, 손목뼈, 발목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발목뼈가 되고요. 여기가 발목뼈가 되고요. 요 밑에가 발허리뼈. 아까 손 허리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발가락 뼈가 짧아요. 손이랑 다르게. 그래서 발가락도 마찬가지로 엄지는 2개 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뼈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은 똑같은 뼈의 개수를 가지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 하나 다른 거. 여기 보시면 발 뒤꿈치 뼈가 있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우리가 정강뼈에서 받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이렇게죠. 네. 발 뒤꿈치가 뒤쪽에서 많이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 뒤꿈치하고 발뼈와 각각의 인대로 단단하게 잡아서 우리 활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책에 나오죠? 거기 156페이지 보시면 안쪽, 가쪽, 가로, 세로, 발바닥 이렇게 돼 있죠. 안쪽, 세로, 가로, 가로, 세로, 발바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쪽의 활, 그 다음에 바깥쪽의 활,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활. 그래서 팔 3개가 다리가 걸을 때 바닥에 이렇게 쿠션을 주는 거죠. 만약에 얘가 활이 없이 평평해지게 되면 우리가 평발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팔 이음뼈, 몸통뼈, 그 다음에 팔 이음뼈, 다리 이음뼈, 거기에 붙어있는 팔뼈, 다리뼈 보셨어요. 자, 팔 이음뼈나 다리 이음뼈에 붙어있는 뼈들 보시면 2개가 팔뼈와 다리뼈는 거의 같아요. 맨 위에 윗팔뼈, 넙다리뼈 하나씩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팔은 노뼈와 좌뼈 구분이 되죠. 노뼈와 좌뼈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에는 종아리뼈, 정강뼈 이렇게 2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손가락, 발가락, 손뼈, 발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에만 특징적인 게 발 뒤꿈치뼈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만질 수 있는 부분은 만져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책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이름을 좀 외우시는 거, 지금 큼직큼직하게 말씀드린 것들은 아마 이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라서 그냥 무조건 그림만 보고 외우지 마시고요. 자기 얼굴에 어디에 있는지 만져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